오늘도 어제만큼 날씨가 좋다. 아침 식사 후 어제처럼 부다페스트를 벗어나 가까운 교회 비셰그라드를 방문하기로 했다. 비셰그라드는 헝가리 페스트주에 있는 성곽 도시로 마차시 왕의 여름 궁전과 중세 성체가 있는 마을로 유명하다. 버스로 가면 비셰그라드로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기차와 배를 타고 낭만적인 시골 여행을 해보기로 했다. 기차의 2층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이 평화롭다. 다뉴브강을 따라 늘어선 빨강 지붕의 주택과 내륙 쪽의 푸른 농장들이 대비된다. 기차로 약 1시간 정도 가면 아름다운 마을 나기마로스에 내리게 된다. 다뉴브 강가의 전원 마을이다. 마을 입구인 역 앞에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아니라 꽃집이 자리를 잡고 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선착장으로 향했다. 한가롭게 카약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이 부럽다. 작은 보트가 끄는 바지선을 타고 다뉴브강을 건넌다. 아름다운 나기마로스 마을이 멀어지고 비셰그라드 성이 다가온다. 비셰그라드 마을도 평화로운 전원 마을이다. 성으로 올라가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평일이라 운행을 하지 않는다. 마을 초입의 학교를 지나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포장도로를 따라 성에 오르는 길과 2.5km의 산길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라일락꽃이 늘어진 산길을 선택했다. 걷는 길은 험한 길이 아니었지만 계속 오르막길이라 힘이 들었다. 길가에는 골고다 언덕에서의 예수의 고난을 표현하는 부조가 늘어서 있다. 길가에는 라일락꽃이 만개의 향기가 가득하다. 새들도 함께 힘차게 울어대니 숲속을 걷는 느낌이 제대로 났다. 점차 다뉴브강과 마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의 입구에 다다른다. 비셰그라드 성은 13세기에 요새로 건설되었으며 14세기에는 궁전 건물로 확장되었다. 15세기 부다로 왕궁이 이전하고는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었다. 요새에서 내려다보는 다뉴브강의 전경이 압권이다. 굴곡져 흐르는 다뉴브강 주변의 마을과 산들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을 선사하고 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아름다운 마을 전경과 굽이굽이 흐르는 다뉴브강의 강줄기는 오래 기억될 것 같다. 다행히 오늘은 날씨도 좋아 먼 곳에 있는 산 정상들까지도 선명하게 보인다. 다뉴브강을 사이에 둔 두 마을을 내려다보니 섬진강을 사이에 둔 하동과 구례가 떠오른다. 성 안에는 여러 개의 전시관이 있다. 성체에 있는 전시관들에는 성의 구조와 역사, 그리고 왕관의 역사를 비롯해 그 당시 사냥과 낚시, 그리고 농업에 사용되었던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또한 이 성의 축조와 그 당시의 요새에서의 생활 모습, 그리고 성의 축조와 붕괴 등에 대한 설명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십자군 원정에 대한 전시물도 많았는데 모두 헝가리어로만 되어 있어. 헝가리어를 모르는 우리군 전시관을 돌며 그림으로 이해를 하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안내하는 직원도 없는 이곳에서 헝가리의 역사와 문화를 짐작과 추측으로 이해하는 상황들이 안타까웠다. 관광지인 만큼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조금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 성은 이중성으로 되어 있으며 벨라 왕은 삼봉우리를 둘러싼 성벽과 2개의 탑 및 주거용 성을 지었다고 한다. 특히 마차시 왕의 통치 기간에는
비쉐그라드의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화려한 성으로 변모를 시키기도 했는데 어떤 이는 이 성을 가리켜 지상의 낙원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스만 튀르크 시대에 이 성은 막대한 파괴를 겪었고 1544년 튀르크의 손에 넘어갔고 이후 성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1870년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원래의 성벽들이 여기저기 존재했고 이 성벽들을 기반으로 다시 요새가 재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의 출구 쪽에는 그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고 활쏘기와 표창 던지기 등 흥미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나도 해보고 싶었지만 현장 학습을 온 아이들이 놀릴까봐 못했다. 비쉐그라드 성은 빼어난 경치를 우리에게 선물해주고 헝가리 역사와 전쟁의 아픔 그리고 극복 과정을 알게 해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풍족하다. 올라갈 때는 안 보였던 작은 교회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고 있다. 장례 장면과 모형 시신이 놓여져 있다. 내려가는 발길이 가볍다. 돌아올 때에는 마을 입구에서 버스를 탔다. 부다페스트 시내에 도착하니 오후 4시 30분이다. 숙소에 들어갈 애매한 시간이라 다뉴브강에서 배를 타보기로 했다. 매일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유람선인데 우리처럼 부다페스트 한 달 교통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평일에는 무료로 탈 수 있는 혜택이 있어 굳이 비싼 가격으로 유람선을 타지 않아도 되는 유용한 교통편이다. 배를 타고 다뉴브강의 마르기트 섬에서 숙소 근처 페테프 다리까지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시원한 강바람과 함께 배에서 들리는 잔잔한 올드 팝송이 어울리니 강변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 더 낭만적이다. 배를 타고 보는 양쪽 도시 풍경이 오늘따라 더 고풍스럽다. 거의 매일 부다페스트 강변을 걷고 자전거를 타고 가보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또 전차를 타고 수십 번 오가며 보는 풍경이지만 지금 배 안에서 보는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전경은 이 도시만의 독특한 색감을 더 짙게 나타낸다. 도시 전체가 차분한 파스텔 색들로 어우러져 잔잔하며 애상적인 분위기를 띠는 한 폭의 안개와 같은 풍경이다. 배에서 바라보는 머르깃 다리는 더욱 웅장하다. 특히 다리 양쪽의 헤라클레스 동상이 오늘따라 위엄있게 보인다. 머르깃 섬에는 역시나 운동을 하고 산책하고 데이트하는 사람들로 부쩍인다. 1시간 넘게 배를 타고 다뉴브강을 산책 후 숙소로 돌아오는 기분은 더 감성적이 되고 마음은 넉넉해진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거나 화려한 숙소에서 지내며 느끼는 풍요로움이 아닌 그저 배를 타고 강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행복과 낭만에 젖는 기분. 정말 값진 풍요로움이다. 이 감동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 같다. 다뉴브강도 서서히 어둠에 잠긴다. 부다페스트의 밤은 진정 낮보다 아름답다. 난 오늘도 부다페스트에서 진정한 넉넉함을 느낀다.